안녕하십니까. 연세 검단치과 원장 이강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의 수술 시에 최대한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치은 이식술, 특히 인공 치은 이식제를 이용한 치은 이식술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자연치아, 그 다음에 총이식 치료를 할 때도 각화 치은의 유무와 그 다음에 적당한 성상의 치은의 두께, 높이, 형상을 가지는 것은 치료의 성공과 더불어 생존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시에 뼈 이식이라든지 임플란트의 식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를 하는 반면에 그 치은 연조직 형성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처치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극복을 해보고자 오늘의 내용을 준비를 하였고요. 최근에 인공 치은 이식제의 발명과 발전이 그 치주 성형수술 분야에 있어서 큰 진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공 치은 이식제, 특히 동종 또는 이종 이식제와 콜라겐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두꺼운 콜라겐 멤브레인이죠. 그리고 조직 대체제를 이용한 치은 이식술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케이스와 술식 그리고 논문들 선별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료의 효능, 임상 결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인공치은 이식제의 장점, 예를 들면 공효부에 상처가 없는 이완율의 감소라든지 무제한으로 그 제한 없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치은 이식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비해 단점, CTG에 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그 다음에 흡수율에 대한 부분, 생착에 대한 걱정과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각 임상 증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을 하는 방법, 그 케이스 관련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콜라겐은 저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미용과 그 다음에 식품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희의 신체 안에 있는 뼈를 포함해서 피부 그리고 모든 기관과 조직에 있어서 콜라겐이 많은 부분을 형성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치과 쪽에서도 콜라겐을 이용한 재료들의 그 활용이 활발한데요. 첫 번째로는 MBCM이라고 해서 이중막으로 된 차폐막이죠. 네이티브 바이레이어 콜라겐 멤브레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두꺼운 콜라겐 매트릭스, 이제 CT라든지 FGG를 대체하는 콜라겐 매트릭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파티클 본에 흩어지거나 이제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DBBM, 디프로테나이즈드 보바인 본 매터리얼 등이 미네랄 컨테이닝 매터리얼 본 등이 콜라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콜라겐을 얻는 방법은 크게는 소에서 얻는 방법과 그 다음 돼지에서 얻는 방법이 있는데, 소 콜라겐은 흡수가 조금 느리고 질기고 강한 대신에 약간 뻣뻣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돼지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서 조작이 편한 대신에 흡수가 조금 빠르다거나 약하고 물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두 가지 콜라겐에 따라서 그 적응증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매트리스의 그 모습과 단면의 모습인데, 두께는 2mm에서 3mm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출시가 되고 있고, 물성도 보바인과 포사인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콜라겐 매트리스, 그 다음에 질기고 딱딱한 콜라겐 매트리스, 흡수 기간이 짧은 것과 흡수 기간이 긴 것, 두꺼운 치은에 활용하는 것과 얇은 치은에 활용하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콜라겐 매트리스의 단면 전자 현미경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포사인에 비해서 보바인이 약간 더 질기고 성긴 모습을 더 밀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보시면은 바텀 쪽과 탑 쪽 약간의 그 물성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저희가 콜라겐 매트리스를 쓸 때 일부는 차폐막으로 활용이 되도록, 또는 상피의 기능을 해가지고 FGG를 할 때처럼 그 에피셀리움과 커넥티브 티슈, 지방층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층을 나눠가지고 형성을 조제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뼈 이식술이 다양하듯이 치은 이식술에 있어서도 다양한 술식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얇은 치조골을 가지는 이런 환자의 치조골이 있고요. 전치부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식도 힘들지만은 나중에 양형골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뼈 이식과 치은 이식을 통한 두께의 증강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심어준 모습인데, 일단 뼈가 얇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많은 열개 부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저 열개 부분을 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고리식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얇은 치은을 보강하기 위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그 다음에 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와 본 그래프트를 보호하기 위한 멤브레인을 이용한 차폐술식 등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크류핀을 이용해가지고 텐팅을 해준 모습이고요. 파티클 본과 함께 콜라겐 레인포스된 본 매트릭스, 블락본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본 볼륨을 형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때 저희의 선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차폐막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폐를 하고 위에 치은을 묶어주는 방법. 두 번째로는 치은의 두께를 보강하기 위해서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일종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 술식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복합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잘 봉합을 해주게 되면은 본 볼륨과 함께 치은의 두께, 그 다음에 치은의 성상, 치은의 이제 강도라든지 질김 정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좋은 치유 부위, 저희가 심미와 기능을 위해서 좋은 치유 부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리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콜라겐 레인포스된 본 파티클 본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파티클 본을 활용하느냐의 그 선택처럼 이제 멤브레인을 이용하느냐 또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하느냐, 이런 또 선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선택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치은 이식술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술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CTG라든지 FGG는 좀 어려운 술식이고 생착이 어렵고 또 유지가 어렵고 그런 어려운 술식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한 치은 이식술을 시행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유지가 잘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생착이 될 것이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될 것이냐, 재료의 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술식에 있어서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넛 사이트와 레시피언트 사이트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수회부, 그 이종 인공 치은 이식제를 받는 수혜부는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수루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논문들 몇 가지를 수집을 해보았는데요. 이 논문들은 일단 인공 치은 이식제, 주로 동종이나 이종 콜라겐 매트리스죠. 자가결합 조직 CTG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그다음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논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 목록들은 인공 치은 이식제 분야의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필수적인 것들인데,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자가 이식제와 임상적인 격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CTG를 이용한 자가 치은 이식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인공 치은 이식제를 활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 어떤 결과 차이를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을 다룬 그 논문이고, 4번, 5번 논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치과에서 연조직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각각 치은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 치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술식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논문이고, 6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공치은 이식제를 수술을 했을 때, 이식을 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치은으로 바뀌고 생착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논문이고, 치은 이식술의 성공이 단순히 술기가 아니라 그 재료의 특성과 환자의 또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식의 선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치은 이식제가 이식되는 수혜부의 상태, 그것에 따라서 생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특징들을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특정 재료들과
임상적 성공률 및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에 실바가 인체 동종 무세포 진피 이식제, 알로제닉 그래프트죠. 어셀룰라한 그런 무세포 진피 이식제를 이용해서 퇴축된 치근부에 치은 이식을 한 자가결합 조직 이식술에 대한 초기 대규모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알로제닉 더멀 매트리스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식제 사용의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알로제닉 같은 경우는 인체 동종골이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얻는 부분인데 가격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걱정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저희가 오리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인체 동종골이나 인체 동종 진피 이식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도너에 대한 오리진에 대한 부분 걱정이 있어서 조금은 제한이 아직까지는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타벨리는 돼지에서 뽑아낸 돼지 유래한 콜라겐 매트리스, 포사인 더말 콜라겐 매트리스죠. 이게 CTG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연조직 증강과 치근 피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이식술이 공요부의 채취의 필요성을 없애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 적고 그리고 양호한 심리적 결과를 보고하였다라고 하여서 포사인 2종 더말 콜라겐 매트리스에 대한 활용의 가능성을 입증해준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자가 진피, 자가 또는 자가 결체 조직, CTG 대비한 인공 이식제의 메타 분석입니다. 이 인공 이식제를 자가 결합 조직 이식제와 비교하여서 치근 피계율과 각각 치근의 폭, 그 다음에 증가 측면에서 임상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치은 피계 이식술 등을 시행을 할 때 지침이 되는 좋은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각하 치은의 양을 얻는 것은 CTG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은 볼륨의 유지면에 있어서는 인공 치은 이식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도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초기에 콜라겐 매트리스들이 조금은 약하고 그 다음에 무르고 흡수 기간이 빨랐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안정시켜준 볼륨 스테이블 콜라겐 매트리스의 장기 결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기존 콜라겐 매트리스의 이런 한계점들, 흡수 속도와 볼륨 유지력을 개선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2종 이식제, 제노제닉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한 연조직 증강술을 보고를 하였고 이 연조직 증강술에서 장기적인 안정성과 임상적인 효능을 보고하였다라고 발표한 논문입니다. 덴티움의 기존에 있는 콜라겐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 조금은 무르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는데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질기고 흡수 기간이 긴 그런 콜라겐 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임상적 적용 케이스를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바루치가 동종골, 치은 이식제, 그 다음 콜라겐 매트리스, CTG 등 다양한 재료가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의 선택을 제시하는 이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각하 치은 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공 치은 이식제, 예를 들면은 ADM이라든지 또는 CM을 사용했을 때와 결과와 생물학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고 특히 CTG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제 CTG가 가장 생착률 면에서는 좋은 면을 보였지만은 ADM이라든지 CM도 그에 떨어지지 않은 못지않은 좋은 생착률을 보였고 특히 많은 양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치은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DM과 콜라겐 매트리스가 좋은 선택이 된다라고 보고를 한 논문입니다. 조금 고전적인 논문인데요. 2005년에 페리오돈톨로지에 보고된 실버스테인의 논문입니다. 알로제닉 더말 매트릭스의 재혈관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직학적으로 보여준 고전적인 논문입니다. 인공이식제 사유 시 치유 기전은 힐링 메커니즘이 이종 또는 동종 이식제가 수여부의 조직과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각가치은의 재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물학적인 작용, 예를 들면 혈관화, 그 다음에 세포 침투 등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조직학적으로, 분자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준 논문이고요. 치유 기전은 역시나 초기의 혈화, 블러드 클럿의 안정과 혈관화, 이후에 세포 침투 이후에 이제 그 세포 분화, 미분화 세포들의 증식과 분화와 증식 등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자라난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인공 이식제를 통해서도 경조직뿐만이 아니라 연조직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그런 논문이고요. 지금 현재 인공 이식제를 이용한 연조직 처치에 있어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코텔리니는 각하치은의 폭 증가에 대해서 콜라겐 매트리스와 CTG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또 수축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시링키지를 비교를 하였을 때 스스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다양한 인공이식제들 ADM과 CM 등이 CTG 간의 이식제의 수축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니 볼륨 유지 및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각 재료의 단계 그리고 장점이 분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논문인데, 마찬가지로 생착 면에서는 CTG가 좋을 수 있지만은 각하치은의 많은 양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링키지 면에서는 CTG가 오히려 더 높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각하치은을 얻어야 되는 부위, 그다음 많은 양의 그 치은, 폭경이라든지 두께를 확보해야 되는 부위에서는 콜라겐 매트리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영감을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CTG가 아닌 그 콜라겐 매트리스나 ADM을 사용하였을 때 뼈로 따지면은 이제 오토제네시스죠. 자가 스스로 이제 이식제 스스로 치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술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고, CGF 같은 성장인자,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PDLN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생물학적 기전을 밝혀서 향후 이식제와 결합 가능성을 제시한 기초 연구입니다. 인공 치은 이식제에서 혈소판 풍부 섬유소, 플라틀릿 리치 피브린, 저희가 이제 그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는 PRF라든지 PRP 같은 자가 유래 성장인자 또는 제저 단백질을 추가해서 치유 및 재생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 치은 이식제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술식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면 임플란트 이후에 세컨 서저리를 할 때 각하치은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술식 중에 하나는 발치화 보존술이라고 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또는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술식이 있습니다. 발치 후 골 조직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즉시 블러드 클럿이 형성이 되고요. 2주 후에는 커넥티브 티슈가 형성이 됩니다. 1개월 후에는 오스테온이 관찰이 되고 16주 후에는 본필이 완성되면서 라멜라 본과 본 매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발치 이후 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한 이후에 진행이 되는 골의 치유 과정인데, 예전부터 발치 이후에는 그 얇은 또 기능성 골인 협측골이 소실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었죠. 치주인대가 절단이 되고 나서 기능을 하던 그런 협측 상단에 있는 골들, 특히 얇은 협측골이 소실이 되고 처음에는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수평적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치화 보존술,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할 때 이제 본 파티클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본 파티클을 넣고 나서 그 본 파티클이 소실 없이 발치화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된 술식은 멤브레인으로 상부를 폐쇄하는 저희가 술식들을 했었었고, 뭐 예전에
넌 리치드 같은 그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했던 시절, 그 다음에 이후에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했던 시절. 최근에는 단순히 본 파티클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 두꺼운 각하치은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콜라겐 매트리스를 동반 사용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실험 표를 보시면은 이 실험은 2019년도에 경희대 임현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입니다만 그 발치만 시행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그 콜라겐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콜라겐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본을 같이 시행을 한 실험 그룹 1, 그 다음에 콜라겐 매트리스 없이 DBBM, 디프로테나이즈드 보바인 미네랄만 사용한 그 DBBM 그룹 2를 비교를 하였을 때 동반 사용한 컨트롤 1 그룹이 가장 최적 안정성이 좋다라고 보고를 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할 때도 본그래프트만 하는 것보다는 치은 이식을 같이 시행해 주는 것이 그 양형의 고를, 그 다음에 좋은 양의 고를 얻는데 본의 퀄리티와 본 퀀티티 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은 이식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한 논문이고요. 소켓 프리저베이션 술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렇게 발치가 된 이후에 발치한 이유에 따라 가지고 발치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치주 발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치근의 파절이라든지 치근 우식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지금은 아마 치주에 의한 그 발치로 여겨지는데 지금 순축 치은을 보시면은 붉게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콜라겐 레인포스된 블락본을 넣고요. 지금 덴티움에서 출시되는 저 콜라겐 그 레인포스된 파티클본이 오스테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스테온 콜라겐이라고 해가지고 딱 발치와에 넣기 좋게 원통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치부 발치 시에 저렇게 소켓 또는 소구치라든지 이런 데 넣을 때 알맞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약간은 너무 성긴 것보다는 약간은 압력을 줘가지고요. 컴팩션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면이 볼륨의 안정성에서도 더 좋고요. 볼륨의 안정성이 있어야 그 안으로 혈관화라든지 나중에 그 조골세포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 컴팩션을 하면서 꺼졌던 순축이 볼륨이 약간 더 살아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부에 있는 저 케라티나이드 진지바 같은 경우는 각하상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저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발치와 상부로 치은 세포들이 연조직 세포들이 각하치은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은 관련된 세포들이 증식할 수 있도록 지금 각하치은을 살짝 디에피셀리제이션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콜라겐 그래프트를 넣어주고요. 콜라겐 매트리스를 넣고 잘 봉합을 해가지고 묶어주고 소실이 없도록 위치시켜준 모습입니다. 이런 발치와 보존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첫 번째로는 발치 시에 치조골, 그 다음에 치주인대와 그 다음에 치은의 손상이 가장 적어야 하고요. 만일 그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난다거나 본 프랙처 또는 치은의 찢김 등이 일어난다면 좋은 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감염 조직 또는 그래뉼레이션 티슈, 유가 조직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남아있는 염증 조직과 연 조직들은 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조직의 형성을 방해하고 또는 경조직의 오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감염 조직, 연 조직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해주는 소파, 술식이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그래뉼레이션 티슈와 임팩티드 티슈가 제거된 발치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골이식과 연조직 이식을 시행을 하고요. 그럼 그곳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면서 이제 티슈가 자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구치부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치주에 의한 이제 그 발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인데 치주적인 발치를 하고요. 안에 보시면 염증 조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팔한 이후에 콜라겐 레인포스된 DBBMC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한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위에 상부에 치은 이식 없이 DBBMC만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일주일 이후 발사를 시행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안쪽에 있는 본 그래프트가 DBBMC 콜라겐 레인포스된 본이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은 상부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2주, 한 달이 지나고 저희가 3달에 맞춰가지고 열어봤을 때 안쪽에 본 볼륨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은 상부에 있는 본 파티클이 살짝 연조직에 오염되어 있는 듯한 성상, 매끄럽지 않고 약간 연조직이 껴있는 듯한 결체 조직이겠죠. 약간 오염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치은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과 그 다음에 상부 폐쇄가 클로징이 잘 이루어졌지만은 아직은 치은이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보철모를 연결하였을 때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든지 나중에 관리, 그 다음에 실링, 세균 조직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이올로지컬 위디스의 형성과 실링 등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구치부 발치를 하고 즉시 발치와 보존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한 케이스인데요. 다행히 septal본이 건전하였기 때문에 septal본 중간에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요. 남아있는 본 디펙트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DBBMC 콜라겐 레인포스된 블락본을 이식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상부에 저희 덴튬에서 출시되는 콜라겐 그래프트 10C를 이용하여서 상부 폐쇄를 해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주고 위쪽에는 크로스 매트리스로 잘 봉합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발사를 할 당시에 벌써 위쪽으로 얇게 상피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2주가 지났을 때 상피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그 두꺼워진 상피가 물성적으로도 약간 질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3달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열어보면은 안쪽으로는 골막과 커넥티브 티슈층, 패티시와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에피셀리알 상피층이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콜라겐 매트리스를 적용하지 않은 그 발치와 보존술 케이스에 비해서 치은이 두껍게 그 다음에 각층이 잘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치은을 가지고 세컨 서저리를 시행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꺼운 치은 덕분에 좋은 그 각하치은 바이올로지컬 위드스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철모를 끼웠을 때도 아주 양호하고 올바른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힐링을 빼보았을 때는 안쪽에서는 이 정도 각하치은의 두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시에 이제 그 본 그래프트와 그 다음에 콜라겐 매트리스를 동반 시행하였느냐 아니면은 본 그래프트 DBBMC만 적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술식을 사용하더라도 좋은 그 임플란트의 고정과 그 다음에 본 볼륨을 얻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치은 유도를 해줬을 때 각하치은의 양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더 두꺼운 좋은 성상의 각하치은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성공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생존율, 5년, 10년 뒤의 생존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한 케이스들에서 임상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인공치은 이식제의 임상적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언제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인공 이식제를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인 콜라겐 매트리스를 어떤 케이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술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과 주의점이 필요한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